안녕하세요, 자유인입니다. 이강인은 현재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동 중입니다. 그런데 이강인에게 번진 문제로 인해 프랑스 레전드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11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3-2024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에게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날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우측 미드필더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중 덴벨레와 아생시오 등과 꾸준한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의 혼란을 야기했고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서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래서 경기 초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2대1로 앞서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강인은 후반 16분 교체가 되었습니다. 아직 2대1이라는 스코어는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언제든 역전이 가능한 스코어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강인이 나가고 1분 만에 동점골을 허용해 그 좋았던 분위기를 다시 넘겨주게 됩니다. 바르셀로나 하피냐가 페드리의 패스를 왼발 슛으로 연결해 두 번째 골을 터뜨리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기세를 올린 바르셀로나는 후반 32분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이 헤더 결승골을 터뜨려 극적인 연전승을 했습니다. 이강인의 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95%에 육박했으며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기 후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 이강인의 평점은 7.3점이었습니다. 비티냐와 덴벨레 다음으로 높은 점수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현지 언론들은 이강인에게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였습니다. 후반 초반 PSG가 점수를 뒤집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정작 이강인이 빠지고 연달아 이 실점을 내줘 역전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프랑스의 전설적인 전 축구선수 리자라지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는 엘리케 감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지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아센시오와 이강인의 이름을 보고 놀랐다. 이게 엘리케 감독의 전문 분야였다. 올 시즌 43경기에서 39가지의 다양한 조합을 선보였다. 엘리케 감독이 명단 변화를 통해 과연 상대방을 속이고 싶은 건지 아니면 PSG 선수들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2차전에서는 명단에서 질서를 찾고 싶다. 라며 일관성 있는 선발 명단이 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그의 발언에 매체 풋메르카토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리자라지가 엘리케의 선택을 지적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이강인은 평소와 다른 하프윙에 가까운 포지션으로 인해 경기 소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강인의 다재다능을 바탕으로 여러 포메이션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엘리케 감독의 전술에서 은바체를 제외하면 고정 포지션으로 나오는 선수가 없습니다. 이강인 역시 어느 하나의 포지션보다는 골고루 나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독이 이강인의 재능만 믿고 무리한 전술 변화를 보이는 것입니다.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전성기를 이끈 크리스토퍼 뒤가리 전 선수도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케는 이강인 활용법을 모른다. 그는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음에도 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엘리케의 전술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해외 팬들의 반응도 굉장히 화제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후 해외 팬들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직 승부가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바르셀로나에서 이기면 모두가 오늘 밤은 잊어버릴 것이다. 누누 멘데스는 예상대로 뛰어난 선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잘 플레이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비티냐는 좋았지만 때때로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그의 볼 컨트롤이 마음에 들고 그가 언론에서 나올 때면 항상 나를 좋게 만든다. 루이즈와 이강인은 중원이 너무 약했다. 둘 중 하나는 괜찮지만 이강인의 강렬함에도 불구하고 둘 다 보기 힘들었다. 라고 하며 이후 내용은 감독과 선수들을 비판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이런 답글이 달렸습니다. 이강인 루이즈 조합 이야기 동의한다. 이해가 안 된다. 비록 우리가 이겼다고 해도 그 효율성에 대해 계속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다. 아센시오가 선발 출전이 결정됐다면 이강인은 선발로 나서지 말아야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가르테 선수는 최근 그렇게 탄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강인은 아마도 워렌 자이르의 머리와 함께 안전한 플레이를 원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강인은 현재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강인을 비판하는 매체들도 있으며 이강인을 잘못 쓰고 있는 감독을 비판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강인의 재능은 역대급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감독이 조금 더 좋은 포지션에 위치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결국 이탈리아 일마티노에 따르면 나폴리 공격수 비터 오시멘은 여름 PSG로 이적이 유력한데 오시멘의 이적료를 최대한 깎기 위해서 이강인을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나폴리는 익숙한 팀입니다. 김민재가 활약했던 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봐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라는 작은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